안녕하십니까. 신의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안보 소식도 알아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정말 이 국가의 자원, 인력 자원, 병력 자원, 또 이 군사 자산 다 긁어 쓰다 보니까 이제 없죠. 짜내도 국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올 국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부상병들까지 끌고 와서 투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아주 여러 부대에서 폭로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러시아군의 상황 어떻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TV 토론 결과를 놓고 주요 외신, 그러니까 CNN, 폭스, 워싱턴 포스트 등이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놨다라는 건데, 일단 CNN은 이 사람 정치국장인데 완전히 그냥 해리스 편이죠. 민주당 당원이니까. 경제 분야에서 누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TV 토론 본 사람들 가지고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before, 그러니까 토론 전에는 37대 53으로 트럼프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토론 후에는 35대 55로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다, 소폭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해리스가 경제 분야에 이 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그런 정책을 마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해리스가 압승이다 라고 CNN은 방송을 했고, 폭스 뉴스는 여기는 그 보수층들이 주로 보는 그런 매체죠. 그러다 보니까 64%가 트럼프가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로 치면 TV조선이나 채널A 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워싱턴 포스트는 그동안 이 트럼프가 지지난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TV 토론은 졌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이겼다. 그리고 그 이전에 롬니 또 오바마, 롬니가 토론에서 더 잘했는데 오바마가 투표에서는 이겼다. 이런 이 토론회와 투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해리스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또 평가를 워싱턴 포스트는 해놨고요. 아무튼 주류 매체들은 대부분 해리스가 잘했다. 그리고 이제 폭스 뉴스 정도만 트럼프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누세이라트 학교에 하마스 지휘소가 있어서 거기다 공습을 했는데, UN 팔레스타인 지원기구 UNRWA는 UN 직원 18명이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UN 직원 6명, 그리고 UNRWA, 그러니까 UN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기구 직원 12명 해서 총 UN 직원이 18명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구테스 UN 사무총장은 뭐한 짓이냐 하고 이스라엘 향해 강력히 비난했는데, 이스라엘군은 아니 거기 하마스 지휘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전역에 로켓 100발 집중 포격을 했는데 이스라엘군 예비군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146사단의 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레바논에 전투기를 파견한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 국경 마을 상공에서 라팔 전투기가 식별됐다라고 하며 사진작가가 이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작가가 이 사진을 올리고 나서 야, 그거 라팔 전투기잖아.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라팔 전투기죠. 그런데 사진 찍은 데가 여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헤즈볼라가 득실득실한 이 지역인데, 저는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는 합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 달을 저 정도 크기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초망원 렌즈를 갖다 놓고 삼각대를 가지고 엄청나게 작업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마침 저때 이 초망원 렌즈라고 하면 거의 이 화각이 1도도 안 돼요. 그 1도도 안 되는 화각 안에 그 사진작가의 그 렌즈 그리고 달, 이 중간에 정확하게 저렇게 라팔 전투기가 들어가는 각도로 나온다는 거, 이게 또 그때 마침 저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셔터를 누를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합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프랑스가 여기다가 라팔 전투기를 갖다 놨다면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 치려고 하는데, 그럼 프랑스가 그들과 대응하겠다, 뭐 이 말인가요?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는 과거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프랑스가 관리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친프랑스 성향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레바논 정부와 친한 성향이지 헤즈볼라와 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가자의 라파에서 이스라엘 군의 UH-60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했는데, 이스라엘군은 기술적 오류다, 하마스는 우리가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에 격추했으면 이거 더 많이 부서졌겠죠. 그래서 기술적 오류로 추락한 것이 제 눈에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격추했으면 이거보다 그냥 더 심하게 파괴가 돼야 되죠.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전단이 이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만만에 있었죠. 그런데 미 해군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는데 귀환을 명령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란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이 뭔가 전쟁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바이든 정부 첫 출범하던 그 4년 전쯤에 이 민주당 정부는 계속 전 세계 분쟁이 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이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시어도어 루즈벨트 딱 박아놓고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 딱 박아놨더니 이란이 그냥 꼬리를 탁 내렸죠. 그리고 이제 이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은 지중해 쪽으로 보내서 레바논 공격하려고 보냈죠. 그런데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거라도 있어야 이란이 경거망동을 못할 텐데 이것도 빼버립니다. 항모가 없어요. 이제 이란이 두려워할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란이 또 고삐가 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이란이 다시 또 광분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B-52H 폭격기를 동원해서 스웨덴, 폴란드와 함께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데드, 그러니까 방공망 제압, 방공망 파괴 타격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항적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옆에 여기가 바로 칼리닝그라드, 여기는 발트 삼국, 여기는 폴란드, 벨라루스, 완전히 그냥 발트에 동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영토죠. 칼리닝그라드. 여기 발트 함대가 있고, 여기에 이 방공, 지대공 미사일들을 때려 부수는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끝에 스웨덴의 에린트 정찰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글로벌 호크, 그리고 나머지 2개는 B-52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에린트 정찰기, 전자 정찰기와 글로벌 호크가 표적을 지정해주고, 그리고는 B-52 폭격기들이 폭격을 해서 칼리닝그라드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거니까,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또 열받죠. 즉시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서 노르웨이 쪽을 돌면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모의 발사 훈련을 또 하는 이런 강대강 대응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벨라루스 국방부는 오랫동안 유행한 포켓몬고 게임은 서방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도구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포켓몬고 이게 이제 가상 증강현실 게임이죠. 그래서 휴대폰 이렇게 있으면 포켓몬이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볼을 던져서 전투를 벌이게 하고, 이 포켓몬스터를 이렇게 납포하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자, 이걸 하려면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를 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주변에 있는 전략 공군기지 주변에 갑자기 이 포켓몬스터들이 쫙 깔려버렸다. 그러니까 이 포켓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카메라를 켜는 거죠. 그거 미국으로 정보 들어가지 않냐 라고 지금 하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소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9월 16일부터 모든 육로 국경에 6개월간 검문소를 운영합니다. 이민자 급증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로써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서쪽은 프랑스, 독일 동쪽은 폴란드, 북쪽은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와 통하는 육로 쪽에 국경을 설치하는 거예요. EU인데, 유럽연합인데, 왜 무슨 짓이냐 하니까 지금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 지금 뭐 독일 내에 있는 무슬림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 좀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안겔라 메르켈 때 너무나 많은 이민자를, 난민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였죠. PC주의자니까. 그 후과를 지금 독일은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튀르키예에 아쿠유 원자력 발전소 납품용 터빈 엔진 수출을 보류했습니다. 독일 지멘스사가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터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튀르키예 니들 안 되겠다 해서 그 수출을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그래? 그럼 우리는 비슷한 제품 나오는 중국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원자력 발전소 튀르키예가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터빈 독일 니들 안 팔아? 그럼 우리는 중국제 산다.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자, 튀르키예가 앞으로 과연 나토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127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1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엄청 많습니다. 93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엄청 많습니다. 73대 세문의 야포를 격파했고, 다란장 로켓 2문 격파했고, 그리고 수호이 30 SM 전투기 1대 격추를 했고요. 오늘 전과 많네요. 무인 항공기 43대를 격추했습니다. 총참모부는 전투가 105건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돌파 시도는 다 실패했다라고 밝혔고,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쿠라코베 방면에서 가장 격렬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러시아는 쿠르스크 반격에 쿠르스크를 지역에서 반격에 나서서 지금 뭐 6만 명 동원했다 뭐 이러고 있는데 6만 명 아니고 한 4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10개 정착촌을 탈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포위되어 있는 세인강 이남의 쿠르스크 지역이죠. 여기 지금 한 3천 명 정도 고립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중간에 이 부분을 한 10개 정착촌을 탈환했다라는 건데 여기는 원래 비어있는 관리를 안 하고 있던 곳이라고 해요. 관리를 안 하고 비어있는 곳을 자기네들이 병력 보내서 점령했으면 이거는 탈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우만 공군기지를 공습해서 우크라이나의 수-27 전투기 한 대를 파괴했다라는 건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우만 공군기지,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죠. 여기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때려서 활주로 등지를 파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화재가 제법 크게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호-27 전투기 한 대가 주기되어 있었는데 그게 파괴됐다. 이 수호-27은 제담 ER 공중발사 활공 유도 폭탄, 정밀 유도 폭탄을 주로 투발하는 수단이었어요. 그게 이제 파괴가 한 대가 파괴됐다. 그래서 수호이 30 하나 격추하고 수호이 27 한 대 파괴되고, 네, 아쉽네요. 자,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30 SM 전투기 한 대를 맨페즈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를 했는데, 자, 여기입니다. 흑해에서 이쪽에서 날아온 수호이 30 전투기가 있었는데 지미니 섬 있죠. 뱀섬이라고 하는 그 지미니 섬 앞에서 고무 보트를 타고 있던 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특수부대가 아마 지미니 섬이나 뭐 이런 곳을 향해서 오데사 쪽을 향해서 순항미사일 날아오면 그걸 주간에서 격추하려고 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무 보트 타고 있는데 수호이 30 전투기가 날아온 것을 보고 아주 구형, 그 우크라이나제 구형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 그걸 가지고 쏴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호이 30은 체프나 플레어 같은 것도 이 대형 장비도 터뜨리지 못하고 바로 그냥 격추가 돼버렸는데, 아니 수호이 30 SM 같으면 완전 최신형인데, 최신형 전투기인데 그 구형 보병 휴대용 미사일에 격추가 된다. 이런 뭐 러시아의 최신형은 뭔가요? 제가 요거는 조금 이 분량이 길어서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수호의 30 격추하는 그 시커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마칠 때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의 러시아군 탄약창을 공습했습니다. 뭐로 공습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화재가 식별됐는데, 자, 이겁니다. 예, 동영상 보시면 지금 불이 나고 있죠. 여기저기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탄약창이 골고루 지금 파괴가 된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자,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란이 CRBM,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225발을 선박편으로 러시아에 도착시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자, 이 배입니다. 크지 않은 배인데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니까 덩치가 작죠. 그걸 카스피해의 이란에서 카스피해 북쪽의 러시아 쪽으로 화물선을 통해서 보내줬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헤르손 이 지역에서 약탈한 밀로 일부 대금을 줬다라는 걸 제가 미리 알려드렸었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나토 가입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전에 우크라이나는 개혁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EU 가입하려고 해도 나토 가입하려고 해도 부패 지수를 갖다가 선진국 수준에 맞춰라 이거죠. 너무 부패하니까. 그래서 나토 가입시켜 줄 건데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고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제법적으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오래간만에 아주 정상적인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 방문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곧 방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러시아에게 야,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반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뜬금은 없지만 어쨌든 바른 말은 했습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극심한 장비 부족에 시달리며 병력 집약적 전술로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가 병력 충원을 위해 충격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대 조건이 되지 않은 장애인들을 징집하고 병원을 뒤져 부상자들까지 전쟁터에 내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스톰젯 전술로 점점 심화되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은 물론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까지 끌고 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훈련이나 부대 편성 없이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9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전쟁 범죄는 전선에 배치된 장병들의 텔레그램 폭로 영상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요. 루안스크 전선에 투입된 제200 독립차량화 소총 여단에서는 중증 유전 질환으로 병력이 면제되었던 장애인이 정찰병으로 투입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벨고로드 출신의 아르템 네페도프는 올해 28세지만 유전 질환으로 어린 시절 성장이 멈춰 신장이 140cm에 불과해 병력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그를 징집해 최전선의 정찰병으로 내몰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의 로보티네에서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산발적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는 제42 근위차량화 소총사단 예하의 제70 근위차량화 소총연대가 배치됐는데요. 이 부대는 최근 보충병으로 부상병들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동원병으로 40에서 50대 이상 중년층으로 구성된 이 보충병들은 중상을 입고 러시아 본토 각지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나 재활을 받고 있었는데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 전선에 배치된 뒤 돌격대로 편성됐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성토 영상에서 상급부대에서 검열이 나오니 우리를 주둔지에서 쫓아내 인근 숲속 농장에 가뒀다 라며, 우리 대부분은 크고 작은 부상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어떠한 의료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하르키우 볼첸스크 전선에서는 아예 훈련이 되지 않은 신병들로만 구성된 부대도 식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하르키우 작전그룹 대변인 비탈리 사란체프는 볼첸스크 방면에는 제4 알렉산드르 네브스키 자원병 정찰 및 강습여단과 제128 독립차량화 소총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동원병과 신병들로 구성된 이들은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었고 아예 훈련을 받지 않은 인원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의 러시아군이 장애인이나 부상자, 훈련 자체가 되지 않은 신병들을 투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푸틴 정권 도대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그냥 포병들만 계속 밀어넣으니까 지금 하루에 1200명, 1300명 매일 죽어나가고 있죠.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병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황당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장애인들마저도 내몰고 있다. 자, 여기는 유전적인 어떤 그 요인으로 인해서 성장이 140cm 정도에서 멈춰버렸다고 해요. 군 면제가 됐겠죠, 당연히 이 정도니까. 근데 이 사람을 야, 너 정도 되면 할 수 있잖아 하고 꼬드겨서 이 국뽕을 마구 일으켜 놓은 후에 자원병으로 집어넣고 그리고는 정찰병으로 운영하다가 죽었대요. 여기는 아예 원래 그 질환으로 그 난장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정상적인 돌격 소총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짧은 단축형 소총을 줬네요. AK-74U라는 단축형 총인데, 자, 여기도 전선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까지도 전선으로 불러와서 죽게 만들고, 부상병들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야, 니들 뭐 어떻게 뭐 움직일 수 있자 나와 해서 42여단 47여단 이런 데다가 마구마구 보내서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47 근위기갑사단의 26전차연대인데 부상병 50명들이 우리 전부 다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인데 우리 좀 끌려와서 부상 상태인데 병원에 있는데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전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라고 폭로하는 47기갑사단의 장병들의 영상입니다. 텔레그램이 나왔어요. 어떻게 부상병들까지 이렇게 끌고 나갈까요? 그리고 42사단에서는 부상병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부상병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부상병들은 당연히 병원으로 구성시켜 놔야 되죠. 그런데 상부에서 검열하러 내려온다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어떤 인근의 농장 지역에 니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어 해서 먹을 거 주고 거기 있어 하고는 격리시켜 놨다 라는 영상도 나왔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마 일선에서 야전 부대 이 수준에서 그냥 끌고 오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러시아가 전후에 뭐 이런 건 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제가 요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면 이 노란 딱지를 먹을 것 같아서 플레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 부상병을 들것에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한 명 있고요.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같으면 이 부상병 동료 아닙니까? 끝까지 어딘가로 데리고 가야 되겠죠? 가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 요거를 제가 Weapons of World 와우 채널에 짧습니다. 이거는 와우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서 러시아군이 이런 전후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후회도 상실하게 만들고 부상병들이 오면 짜증나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냐? 짜증나는 것이고, 부상병들은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냐? 라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러시아 정부 당국. 어쩌려고 이럽니까? 국가의 미래를 완전히 말아넣고 있는데요. 자, 동영상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봐주시고요. Weapons of World 와우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